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학년 A반 이민지입니다. 초이치 기본학 상할 매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나비치의 매몰인데요. 나비치 매몰이란 인공치아 배열과 치은 행성이 끝나면 임시 위치상인 나비치의 영구 위치상인 치은 세개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모형에 부착된 나비치를 함 속에 넣고 속고나 한전으로 채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지이치 제작을 위한 매몰 준비에서는 상악과 하악을 상함과 하함을 매몰하기 전 상악용과 하악을 생각해서 매몰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고유 넘버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맞지 않는다면 제대로 끼운다 해도 끼워지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상악용함과 하악용함의 차이는 상악용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하악용은 함의 사선으로 올라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매몰 준비 과정에서 영상은 찍히진 않았지만 교합기로부터 상악 모형 부착핀으로 분리하고 다시 모형 부착핀에 부착되고 속구와 작업 모형 사이에 속구 스파츌라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분리하는데 이때 리마운트 인덱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나비치의 상변현부와 모형을 왁스로 완전히 봉합하여 매몰 시 위치상 내부로 속고 매몰제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매몰하기 전에는 모델을 물에 5분 정도 침수시키는데 그 이유는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한 경속고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서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형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몰함과 모형 표면의 분리제 바세린을 꼼꼼히 도포해줍니다. 특히 함의 내면에는 얇게 바세린을 도포해줘야 하는데 이유는 함으로부터 속고 매몰제 분리가 용이하여 모형의 파절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러나 만약 바세린이 두껍게 도포되었다면 함 내면에 층이 생겨서 왁스워시 할 때 함께 흘러나가 레진 전입할 때 전이법에 의해 경속고 매몰제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꼼꼼히 발라주어야 되겠죠? 매몰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매몰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몰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 1단계 매몰에서는 상악 모형은 상악 전치부가 순추로 경사되어 있어 절단면이 함의 테두리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기 위해 가급적 모형을 뒤쪽으로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완과 상부 인공 치아 교환면 사이에 간격이 6mm 이상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내진을 잔입할 때 압력에 의해 이 부위에 경석고 매몰대가 파손되어 치아가 변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화암에 석고를 담아주는데 그 이유는 1차 석고가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석고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지금 저렇게 석고를 완전히 잘 정리해주고 나서 이제 잘 정리가 되었으면 1차 매몰 석고가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보통 석고를 초기 경화가 이제 시작될 때 물에 젖은 손가락으로 석고 표면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언더컷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1차 매몰을 했을 때 치아 사이사이나 그 엠브레이저에 낀 그런 석고가 하나도 없도록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젖은 물로 없애줘야 합니다. 지금 이제 분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꼼꼼히 잘 발라줘야 그래야 잘 분리가 되겠죠. 네. 2차 2단계 매몰에서는 화암의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왁스를 제거할 때 한 분리가 용이되도록 석고 분리제를 모형의 가장자리와 경석고 매몰제 표면에 도포하고, 만약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았다면 상안과 하암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고를 혼합한 뒤 치아 실측 협측 부분을 엠브레이저 사이사이를 손이나 붓을 이용해 경석고로 채워주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채운 후에는 나머지 경석고를 함에 주의시킨 뒤에 전치부의 절단면과 부치부의 교환면을 드러내고 손으로 다듬어 줍니다. 다시 분리제를 도포해주도록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잘 꼼꼼히 발라주어야 그래야 석고가 분리될 때 잘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2차 메모리 끝난 후 3차 메모리에서는 경석고를 혼합한 뒤 약간 가행되게 채워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뒷구멍 사이로 경석고가 흘러나옵니다. 이때 가행된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석고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클램프를 쥐어줍니다. 석고가 경화되면 클램프에서 빼주도록 합니다. 메모리 다 끝나고 왁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왁스 제거란 메모한 경석고가 강화되면 레진을 전입할 음영을 형성하기 위해 상함을 분리하여 함 속에 나비치상의 왁스 및 기초상을 제거하는 과정을 왁스 제거라고 합니다. 과정은 함을 온수에 담가 내부 왁스를 연화시키고 상함 분리시켜 왁스를 제거하는데 왁스를 연화시키기 위해서는 60도에서 70도의 온수에서 5분에서 10분간 담가두는 것이 왁스를 녹이지 않고 연화시킬 수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함을 분리시키고 이때 언더컷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천천히 빼줘야 합니다. 여분의 왁스는 뜨거운 물, 즉 스팀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제거해주도록 합니다. 왁스 워시가 끝난 모형에 이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중압되기 전에 레진 혼합물이 물에 젖은 것을 방지하고 레진액이 석고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고 음영과 표면에 방수 처리가 되도록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레진 입지상에 혼합을 해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혼합 용기, 혼합 주걱, 저울, 스포이드 등이 있습니다. 레진의 분말 가액의 비율은 제조회사 매뉴얼에 따를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무게비는 2대1, 비율은 3대1로 해줘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소라조교님의 비율을 맞춰주셨습니다.
이렇게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레진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분말이 액에 충분히 젖도록 한 후 30초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러로 혼합해줍니다. 레진 혼합물이 병성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 셀로판지를 덮어줍니다. 병성 단계에 도달한 시간은 실내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20도에서 10분에서 20분 경과 후에 병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레진을 주입시켜야 하는데 나비치를 메모란 후 왁스를 제거하여 형성된 주형 속으로 레진을 주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레진 전입 방법에는 가압성형법, 주입성형법, 유입성형법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가압성형법으로 주입을 해보았습니다. 가압성형법이란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하암 사이에 음영의 공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에 전입하는 방법인데 상하암 사이에 레진의 과잉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압 도경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 조작이 간단하고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진을 넣은 양에 따라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습니다. 언더패킹이란 처음에 하암의 음영 속에 다 채우지 않고 이러한 양만 넣어 다음 레진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가압하고 전입하는 방법인데 오버패킹이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영상에서도 사용한 방법인데 함의 음영에 필요한 양보다 많이 채워놓고 매번 가압할 때마다 레진의 여분을 제거하여 더 이상 과잉분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에 보시면 병성 단계에 도달한 레진을 주물러서 레진 내부의 기포를 제거하고 두 동강 나눕니다. 하나는 모형에 눌러서 레진을 전입하고 이때 보더 부분이 잘 나오도록 해주도록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직경 6mm 정도로 되돌린 상태를 만들어서 롱 상태의 레진을 섞고 음영 속에 전입할 때 인공 치아 부위 사이의 인브레이저에 손가락으로 압착하면서 전입하고 치아 사이사이 레진이 잘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마르지 않도록 리퀴드를 발라주면서 지금 붓으로 리퀴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셀로판지를 넣고 상황을 맞추고 벤치프레스에 넣어 천천히 압력을 가하는데 이때 압력의 정도를 점점 증가시켜야 합니다. 열중한 레진을 가압성형법에 의해 전입시킬 때는 대개 3번의 시압을 가하는데 압력의 정도를 점점 증가시켜야 합니다. 1차 시압에서는 1000 정도의 압력을 서서히 가해줍니다. 함쪽의 레진이 과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하암 사이의 틈으로 레진이 흘러나오는 것을 지금 보시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과잉의 레진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하암을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두각도로 음영 내에 밀려나온 과잉의 레진을 음영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제거를 해줍니다. 레진 전입의 불충분함 여부를 확인해주고 영상과 같이 레진의 전입이 불충분하면 레진 표면에 약간 레진액을 도포하고 셀로판지 레진을 덮고 다시 상암을 주입합니다.
다시 레진이 마르지 않도록 리퀴드를 발라주면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합니다. 다시 셀로폰지를 덮고 2차 시합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시합이 끝나고 다시 화합을 꺼내서 실리콘 1차와 똑같이 이제 가인된 레진을 다시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는 1차보다는 조금 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레진에 두각도로 하다가 그 석고 3차 이 메모란 이 석고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레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3차 시합을 해주는데 이때는 3층이 되도록 압박을 시켜줍니다.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상암과 하암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치상 내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상암과 하암 사이에 레진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첨가함의 위치에 그라프경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진 전입이 완료된 함을 클램프에 고정하여 레진 운송기에 물속에 잠기도록 담가서 레진을 온전하도록 해줍니다. 이상으로 나비치 메모한 과정을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해서 해보았는데 막상 하니까 처음이어서 메모를 처음이어서 되게 미숙한 점도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뭔가 제 손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게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좀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한 거 치고는 그래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한 것보다는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더 만족스러운 덴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